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이동한입니다. 저를 초청해 주신 변시우 회장님은 이 시민대학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민대학 설립과 시민대학 운영을 함께 했던 그런 훌륭한 분입니다. 저는 그 뒤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만은 우리 변시우 학장님은 꾸준히 이 시민대학 운영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서 오늘 이렇게 훌륭한 시민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변시우 학장님, 수고하는 학장님 위해서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행복하게 사는 길이란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냐? 세상에는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세상에는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걸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인생이란 무엇이냐? 인생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생의 의미에 관해서 많은 그런 철학자들이, 많은 학자들이 이 내용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발표를 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인생을 비유하기를 인생이란 것은 낙엽과 같다. 나무 위에 떨어져 붙어 있다가 떨어져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낙엽과 같다. 또 이슬과 같다. 풀잎에 맺혀 있는 초로와 같은 것이 인생이다. 햇빛이 솟아오르면은 이 이슬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 인생이란 헛개비다. 인생이란 물거품과 같다. 인생이란 것은 한 조각의 구름이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생적 일편운기고 사적 일편운멸이라. 산다는 것은
한 조각의 구름이 이렇게 나타나며 죽는다는 것은 한 조각의 구름이 떠돌아다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인생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인생의 의미를 아주 재미있게 설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이 호랑이를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걸어만 날 살려라 이렇게 하고 도망을 가다가 그 낭떠러지에 도착했습니다. 그 낭떠러지에 붙어있는 칠렁쿨을 붙들고 아래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래로 내려다 보니까 이 호랑이보다도 더 무서운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자기를 잡아먹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그네는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밑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칠렁쿨을 붙들고 매달려 있는데 그 칠렁쿨 뿌리에서 무언가 갉아먹는 소리가 났습니다.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흰쥐 한 마리하고 검은쥐 한 마리가 차례대로 이 칠렁쿨 뿌리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아하, 이제 저 흰쥐와 검은쥐가 칠렁쿨을 다 갉아먹으면 나는 이제 떨어져 죽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 위로 벌 한 마리가 날아가면서 벌꿀, 달콤한 꿀을 자기 입속에 떨어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꿀을 먹고 보니까 얼마나 달콤한 거고 얼마나 단지 야, 이 꿀 참 달긴 달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나그네는 호랑이가 쫓아오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사자도 잊어버리고 흰쥐와 검은쥐가 그 칠렁쿨을 갉아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만 그 꿀에 취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거기 흰쥐라는 것은 낮을 말하고 이 검은쥐라는 것은 밤을 말하는데 인간의 생명을 낮과 밤이 바뀌면서 생명을 갉아먹듯이 이게 자기 생명이 점점점 줄어진다는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면서 인간의 실존적 상황을 얘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인간을 밧줄을 타고 물 위로 건너가는 것이다. 저수지가 있는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밧줄을 쳐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밧줄을 붙들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 그 밧줄을 놓아버리면 천길 아래로 물속으로 떨어져 죽고 맙니다. 그 인생이라는 것은 그런 밧줄을 타고 건너가는 존재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 소펜하우어 같은 사람은 인생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사형선고를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죽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약간 미루어 놓은 사형 집행을 유예해 놓은 상태에 있는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한 소펜하우어 같은 그런 철학자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놓고 깊이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면은 출가를 하게 되고 입산수도를 하게 되고 도를 닦으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생 문제를 깊이 하게 되면 철학자가 되고 도인이 되고 그렇게 산속을 들어가서 속세를 떠나서 수행과 수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자라든지 석가라든지 예수라든지 마호멧 같은 이런 성인들도 인간의 이와 같은 문제, 인간의 이런 내세에 관한 문제, 인간의 존재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성인들입니다. 공자님에게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대요.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공자님이 답변하기를 어찌 이 세상 일도 다 파악하고 알기가 어려운데 죽어서 가는 저 세상 일을 알 것이 뭐 있느냐? 이렇게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이 세상에 우선 살고 있는 일이나 열심히 해라.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인생이란 그러면
어떤 단계를 가지고 사느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살게 되느냐, 그런 인생론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공자님은 인생의 단계를 5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12오이 지우학하고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생이라는 것은 30이 입하고 30살이 되면 비로소 사람이 이제 그 안에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인간이 이제 성숙해서 30이 되면 선다 이 말이죠. 이제 인간다워진다 이 말, 성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32하고 그 다음에 40이 불혹하고 그랬습니다. 40이 되면은 사람은 어디 유혹되지 아니하고 어디 치우치지 않고 이제 또 더 발라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50이 지천명하고 50이 되면 천명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을 알고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책임과 사명을 깨닫는다 이 말이겠죠. 그 다음에 60이 이순하고 60이 되면은 이 귀가 순해진다. 그건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려오는 말이 옛날엔 거슬리고 그것이 마음에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60이 넘으면 이제 모든 들려오는 소리가 다 귀에 거슬리지 않고 순조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적어도 세상의 이치를 훤하게 꿰뚫고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공자님은 70이 종심소욕 불우교호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는 70이 되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그게 법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그 인간이 많이 더 완성된 것이죠. 인간이 성숙되고 완성되고 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그대로 하면 그게 법에 어긋나지 않고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경지에 이른다. 그 70까지만을 우리 공자님이 그 인생의 단계를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점차적으로 성숙돼 가는 그런 단계를 얘기하고 말씀하신 내용이겠죠. 그래서 공자님이 주신 이 인생 단계를 생각하고 자기가 어느 정도 내가 지천명 나이냐 아니면 이순 나이냐 아니면 불유교 나이냐 이렇게 선비들이 자기의 정신적인 연령을 계산하고 얘기를 한 바가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인생을 한 3단계 정도로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은 1살에서 30살까지는 계속 의존해서 살고 부모에게 의존해서 도움을 받고 살다가 30부터 60까지는 이제 자기 할 일을 하고 희생 봉사를 하고 부모도 먹여 살리고 모시고 살고 자녀들도 먹여 살리고 그렇게 이제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자식 낳고 그 다음에 부모 공양하고 사회활동하고 살다가 60이 되면 이제 그때 모든 걸 정년 퇴임을 하고 60부터 90까지는 30세는 자기 스스로 자기다운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나이겠죠. 그런 단계 60부터 90 그 사이에 30년 단계 그 30년 단계에서 더 본격적으로 인생을 자기답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자주적인 주체적인 인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제 인생을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인생을 놓고 또 여러 가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이게 정말 점점 빨리 지나간다. 인생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 그래서 인생의 나이 먹는 속도를 어떤 사람은 1살부터 이제 10살, 20살까지는 1살 먹고 그냥 부모들이 얘가 언제 2살이 되고 3살이 되고 4살이 되느냐 빨리 커라 그래 기다리면서 이제 크게 되죠. 키도 재보고 얼마 컸느냐. 그래 이제 그 기간이 10대 그 다음에 20대까지라 20살이 이제 나이가 넘고 나면은 이제 그때부터
1살, 2살, 3살 이러다가 30이 넘으면은 이제 한꺼번에 2살씩 걷어뛴다는 것입니다. 30살이네, 32살 됐네, 34살, 36, 38 이러다가 이제 40살이 되면 한꺼번에 이제 3살씩 43, 46, 49, 그리고 50살이 되면 이제 5살씩 먹는다는 겁니다. 55, 벌써 60 됐네. 그리고 60 넘으면 이제 그냥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는지 금방 60이네, 70이네, 80이네, 90 이렇게 나이 먹는 속도가 나이 먹을수록 이제 점점점 빨라진다. 물론 세월 가는 속도는 같지만 사람이 나이 먹는 그 속도가 느낌이 그렇게 나이 먹으면 세월이 빨리 간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나이를 먹게 되면 또 사람들이 이렇게 또 인생을 얘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나이를 먹으면 동일한 법칙이라고, 나이를 먹으면 다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현상이 일어나 보시오. 50대 넘으면은 여자나 남자나 뭐 주로 여자들이 합니다만은 화장을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 똑같고, 그리고 60이 넘으면은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뭐 글을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 같아지고, 70이 되면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많이 좀 가졌다 해봐야 그게 그거고, 못 가졌다 봐야 그게 그거고,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 같고, 80이 넘으면 과거에 무슨 장관을 했네, 과거에 회장을 했네, 뭘 해먹었다는 그런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0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 산에 누워있는 사람이나 집에 누워있는 사람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같다 이 말이겠죠. 물론 그보다 더 건강하게 아주 이제 활동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와 같은 똑같아진다는 것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사람은 나이를 들면은 모두가 다 친구가 된다. 모두가 다 같아진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도반이라고 하는 도반. 길 가는 친구가 된다. 여러분, 여기 오늘 시민대학에 나오신 분들은 다 친구지 않습니까? 나이 한두 살 더 먹은 사람이나 먹지 않는 사람이나, 그 다음 많이 배웠다는 사람, 안 배웠다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그 다음 과거에 했던 사람이나 안 했던 사람, 다 같은 친구로 그렇게 하나 되어 가지고 나머지 여생을 의미 있게 뜻있게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